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자, 화살표를 중심으로 자, 우리는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죠? 어,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네,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서 우선 써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그러면은 자, 수소와 질소는 반응물이고 암모니아가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 네,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요. 자, 화학식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또 뭐냐? 수소는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나타내란 얘기지. 네, 자, 그런데 자, 좌우측에 원자의 수가 안 맞죠? 네,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네, H는 왼쪽에 두 개인데 오른쪽은 세 개. 질소는 왼쪽은 두 개인데 오른쪽은 하나밖에 없잖아. 네, 자, 요 수를 맞추는 거를 개수를 맞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를 맞추는 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이렇게 돼서 왼쪽에 n이 두 개지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n이 하나니까 두 배를 해줘. 네. 두 배 했더니 오른쪽에 수소가 몇 개가 됐어. 6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세 배를 해주면 여섯 개가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상태를 표시할 때는 3H2 해놓고 가로에 G, N2도 해놓고 G, NH3에 가로에 G 이렇게 쓰면 상태가 표시되는 거야. 자, 어, 그랬을 때 G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자, S는 고체, 그 다음에 L은 액체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AQ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을 의미해 물에 녹였어요 라는 뜻이야. 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는데 우리가 저 세 번째 개수 맞추는 방법 있지? 네, 자, 요거 개수 맞추는 방법만 좀 배워볼까요? 네,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 어,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 예를 가지고 할 테니까 봐봐. 자, 에탄올이 C2H5OH예요. 자, 상태는 빼고 해봅시다. 요거를 연소시켰어. 산소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대요. 네. 아, 근데 요 앞에 개수가 있니 없니? 없습니다. 자, 요 개수가 없으니까 요 개수 앞을 우리가 임의대로 A, B, C, D라고 해봐. 네, 자, 그래 놓고 화살표 왼쪽에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 왼쪽은 하나, 둘, 셋. 3개 있습니다. 네, 세 종류죠. C와 H와 O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똑같이 맞출 거야. 네, 자, 왼쪽에 탄소는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아니죠.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앞에 개수가 A배만큼 있잖아. 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자, 실제로 C2H5OH 해놓고 여기에 A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탄소는 몇 개야? 산소 몇 개? 2A지, 2A. 아, EA, 네.
이해됐지?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탄소는 2에 개 있어. 네, 자, 오른쪽 탄소는 몇 개 있어, 그러면? 어, C, 맞죠? 시계죠, 시계. 네, CO2가 C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짜리잖아. 예, 하나짜리가 10배만큼 있다는 뜻이야. 네. 자, 그 다음에 H는 왼쪽에 몇 개 있어? 아니, OA만큼 있습니다. 아니야, 다시. H가 그 옆에 또 있잖아. 아, 6A만큼 있습니다. 6A죠, 6A. 요놈이 오른쪽에 모두 몇 A로, 몇 개가 있어야 돼? 2D만큼 있습니다. 네, 2D지요. 맞아요. 자, 산소는 그러면 왼쪽은 몇 개야? 어, A 플러스 2B 있습니다. 네, A 플러스 2B.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EC 플러스 D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지. 무조건 뭐를 하느냐면 A에다 2를 집어넣어. 네. A에 2를 집어넣으면 차례대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 A에 1 넣었더니 C는 얼마가 돼? C는 2가 되었습니다. 2가 되고, 또 두 번째 식에 A에다 1을 넣으면 D는 3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1, 2, 3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2B가 6이 나오면 되네. 네, 그러면 B도 3이죠. 네, 그러면 이 숫자가 정수로 떨어졌지. 네. 그러면 이 숫자 그대로 쓰는 거야. 1, 3, 2, 3. 요게 완결한 방법이에요. 음,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이번에는 메탄올을 연소시켰어. 메탄올. 네, CH3OH를 연소시켰더니 역시 CO2하고 H2O가 생기는데 여기에서도 개수가 하나도 없죠. 네. 자, 이걸 역시 ABCD라고 놓고 풀어보잔 말이야. 자, 왼쪽에 총 원소의 종류 몇 종류? 세 종류입니다. 네, 세 종류 CHO. 그러면은 C는 왼쪽에 몇 개 있어? C는 A개 있습니다. A개. 오른쪽은? C개만큼 있습니다. 네, C개가 있죠. 수소는 왼쪽에 4A만큼 있습니다. 4A는 오른쪽은? 어, ED, 네. 네, ED. 그 다음에 산소는 왼쪽에 총 몇 개야? A 플러스, 총 3개 있고, A 플러스 EB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어, EC 플러스 D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무조건 A에다 1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C도 1이 나오죠? 네. 자, D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죠. 그러면 1,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B는 얼마가 나와? B는 2가 나옵니다. 아니죠. 2가 아니지. 어, 1, 1. 자, 요게 4잖아, 4. 예.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2B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네,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근데 요런 숫자는, 자, 여기 봐봐. 여기 분수가 나왔죠? 네, 이런 숫자는 쓸 수 없어. 그러면 여기 몇 배를 곱해?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2배를 곱해요. 네, 그러면 2배를 곱하면 2, 3, 2, 4가 나오지? 네. 요게 개수 맞춘 거야. 음, 자, 요 방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랑아 이제 우리가 왜 개수를 맞췄는지, 왜 개수를 이렇게 맞췄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적인 관계를 이제 풀어내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네. 그 연력학에서 막 나오잖아. 뭐 반응열이 얼마고 막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전부 이 개수를 제대로 구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네. 그래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 거기 나와 있죠. 개수비가 있니? 그 자, 거기에 선생님이 보내준 내용 정리 16페이지 봐봐. 네. 네, 맨 위쪽에 개수비 이렇게 나왔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개수비는 자 무조건 몰수비하고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무조건 분자수비 또는 입자수비 같아요. 이거는 항상 성립해. 자, 항상 성립하는데 자, 요게 부피비일 수도 있어요. 자, 부피비일 때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럴 때는 개수비는 부피비고 또 이게 압력의 비일 수도 있어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면 자, 요럴 경우는 이 네 가지는 기체일 때 모두 성립해. 자, 우리가 상태를 표시한다 그랬잖아. 네. 그랬을 때 고체나 액체는 절대 부피를 따지면 안 돼요. 음. 기체에서만 부피를 따진다라고 알아둬야 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절대 아닌 게 뭐라고 나와 있니, 여기서? 개수비하고 절대 아닌 게. 질량비입니다. 네, 질량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 요것이 중요해. 그 옆에 써 있는 말이 있거든. 요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해요. 음. 자,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반응하는 질량비 이거 구해야 되고 요게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봐봐. 질량을 몰수로 환산하면 이제 그 몰수를 가지고 분자수비, 부피비 다 따질 수 있는 거거든. 자, 요게 바로 개수비로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도대체 이 개수비 가지고 이거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이런 걸 따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양적 관계를 한번 풀어봐 줄 거예요. 음. 자, 그 한 장 더 넘겨봐. 바로 넘겨보면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가 간단하게 얘가 나와 있거든. 네. 자, 요걸 가지고 풀 거예요. 자,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이고요. 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22.4리터라 그랬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지? 네, 맞습니다. 네, 0도씨 1기압에 1몰은 22.4고요. 그 다음에 자, H는 1이고 자, O는 16이고 C는 12고요. 자, 요거를 우선 원자량이야. 자, 네. 그러면 다음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요 놈을 태웠더니,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증기가 기체로 나왔다고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개수비가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3대 2대 4입니다. 네, 요게 개수비예요. 그러면 개수비는 무슨 비하고 무조건 같다고요? 물수비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몰수비와 같으니까 2몰하고 얘는 3몰이 반응해서 얘 2몰이 생기고 얘가 4몰이 생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자, 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양적인 개념을 쓸 수 있는 개념이라 그랬지. 네, 맞습니다. 그럼 자, 이제
분자수비라고 하면은 분자수비하고 개수비, 몰수비는 똑같으니까 분자수는 얘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되죠. 네. 왜냐면 몰이라는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죠, 실제로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기니까 그냥 2몰, 3몰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음, 자, 얘도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얘는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부피비를 따질 수 있니? 네, 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탄올의 부피는 얼마? 22.4리터 곱하기 2입니다. 아니야, 이건 따지면 안 돼. 어, 왜 따지면 안 될까? 아까 선생님이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액체입니다. 기체일 때만 가능하니까 쟤는 부피를 따지면 안 돼. 아, 그러면 산소는 몇 리터야? 아, 네, 3 곱하기 22.4리터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네. 다음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네, 2 곱하기 22.4리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22.4리터입니다. 이렇게 부피를 따지면 돼. 기체라고 표현돼 있으면. 음, 자, 그러면 이제 질량비 따져볼까? 네, 자, 질량비, 메탄올의 질량은 얼마야? 12, 20, 28, 32. 32입니다. 32 곱하기 2입니다. 그래, 잘하네. 64g이 반응하겠지. 네, 그러면 O2는 총 몇 g이 반응할까? 32, 96g입니다. 맞아요. 96g이 반응해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몇 g 생길까? 88g입니다. 어, 그렇지. 물은? 72g입니다. 아, 계산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질량비야. 근데 잘 보면은 네, 유독 질량비만 저 개수비와 다르죠. 네, 그러면 자, 파라가 이제 양적인 관계, 양적 개념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를 질량 관계라고 불러요. 네, 자,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선생님이 예를 쭉 들어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CH3OH 메탄올 네,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CO2 질량은, 자, 문제에서 봐봐. 여기 질량을 주고 있고, 여기에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죠. 네, 그래서 질량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 잘 봐. 되게 쉬운 거야. 파랑아 여기 봐. 네, 얘하고 얘 질량은 몇 대 몇의 관계냐 이런 뜻이거든. 음,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풀어냈잖아. 네, 메탄올이 64g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88g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얘 32g이 반응할 때는 얘가 얼마 나올까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래, X는 얼마야 그러면? X는, X는, 64의 절반이잖아. 네, 64분의 88 곱하기 3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야? 제, 암산이 안 돼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64의 절반이 32지. 네, 그러면 88의 절반이 얼마야? 44입니다. 44g이 나오는 거예요. 어, 아, 그래. 아까 파랑이가 얘기한 대로 64분의 네, 88 곱하기 32입니다. 이렇게 하면 2, 네, 44 이렇게 나오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푸는 거야. 이게 질량 관계예요. 네, 자, 이거 봐. 이 반응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또 해볼까요?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런 관계를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불러.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거야.
CH3OH 16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따질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네. 요 질량과 얘와 발생하는 CO2 부피 요거의 관계거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잖아. 어떻게 풀리는지 봐봐. 64g이 반응하면 CO2는 2 곱하기 22.4리터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 그러면 16g일 때는 얼마가 나올까? 이게 필연식이잖아. 어. 그러면 x는 얼마냐면 자 64의 4분의 1이 16이야. 그러면 44.8의 4분의 1은 11.1이다. 음. 봐봐 이거 그냥 눈으로도 풀려요. 이거는. 자 이거 비례식이 이거 봐. 요거에 4분의 1배거든. 네. 그럼 요것도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22.4 곱하기 2를 4로 나눠라.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2가 되고 2를 이렇게 나누면 11.2 바로 나오잖아. 어. 그렇구나. 네. 알겠니? 네. 자, 이게 질량 부피 관계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이런 거를 부피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자, CH3OH를 완전 연소시 자, 산소가 3리터가 소모되었다. 소모되었을 때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거기 봐봐. 여기에서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잖아. 얘가 이만큼 반응하면 얘는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 그러면 저 반응식으로 보면 3 곱하기 22.4일 때는 2 곱하기 22.4가 나오는데 3일 때는 얼마 나오느냐 이런 얘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 x는 얼마야 그러면? X는 1리터 1리터 네. 아. 3대 2잖아 그냥 3대 2. 네. 그렇게 푸는 거잖아.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몰수, 질량, 부피 관계 세 개를 한번 해보자. 자, 몰수를 주고 질량을 구하고 부피를 묻는 문제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CH3OH 0.5몰을 완전 연소시 필요한 O2 질량과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렇게 묻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거 관계가 무엇의 관계인지 여기다 표시를 할 테니까 봐봐. 네. 얘 몰수와 얘와 CO2의 질량과 발생한 산소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발생한 CO2의 부피 이 세 가지 관계예요. 자, 그러면 저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할 거야. 네. 2몰이 반응할 때는 96g이 필요하고 22.4 곱하기 2니까 44.8리터가 나온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자, 는 얘가 0.5몰 반응하면은 얘는 얼마 필요하고 얘는 얼마 발생할까 이런 얘기잖아. 네. 그럼 봐봐. 이거에 4분의 1이지. 네. 그러면 얘 4분의 1. 그러면 x는 얼마야? X는 96을 4로 나누면 24입니다. 네, 24. 그리고 y는 Y는 4, 1은 4. 네, 10. 44.8을 2로 나누고
이거에 4로 나누는 거니까 11.2리터. 네. 자, 이게 양적 관계예요. 어, 그러니까 자, 파랑아 항상 양적 관계는 개수를 제대로 알아야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양적 관계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양적 관계까지 끝났네. 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의 원자량 구하기라는 게 나오거든. 음. 자, 우리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의 g을 뺀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잖아. 네. 굉장히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자, 그럼 잘 봐봐. 자,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 이거거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음. 자, 네 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우리 화학 반응식이 없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어.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이 자체를 제대로 꾸며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한 금속 질량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또 알아야 되고 측정해야 되고, 네 번째가 우리가 반응을 시킨 이 조건이 0도씨 일기압이 아닐 수 있잖아. 네. 그래서 1몰의 기체 부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체 부피를 알고 있어야지만 금속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 어. 그러면 파랑이한테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 아주 기본적인 얘 세 가지를 알려줄 거거든. 네.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자, 염산과 반응시켰어요. 자,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0.1리터 발생했고, 화학 반응식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MS 플러스 EHClAq 그 다음 MCl2 그 다음 H2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값이 있나? 뭐가 더 필요하죠? 어. 이것이 자, 더 필요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화학 반응식 사용한 금속의 질량 나왔고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 나왔고 1몰 기체의 부피. 1몰 기체의 부피? 그렇지, 그게 없잖아. 네. 기체 1몰의 부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 그러면 두 번째, 기체 1몰의 부피를 이렇게 해보자. 기체 1몰이 25리터일 때, 그러면 M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제 이걸 풀어내자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 저 반응식으로부터 문제를 푸는 거거든. 네. 그러면 반응식을 그대로 내릴 테니까 봐봐. 화학식의 상태는 빼고 이렇게 해보자. 상태는 빼보고 자, 이렇게 나와서 H2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봐봐. M의 개수가 얼마야? 1입니다. 그러면 얘 1몰이 반응하면은 수소도 얼마가 나와? 1몰 나옵니다. 네, 1몰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문제에서 봐봐.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가 나왔죠? 네. 그래. 근데 잘 봐. 이거를 우리는 1몰로 환산할 거야. 1몰로 환산해 보자. 1몰이 몇 리터라 그랬죠? 0.1리터, 22.4리터입니다. 아니야. 여기 위에 기체 1몰이 25리터라 그랬잖아. 아, 예. 이 조건을 줬잖아. 네. 근데 거기 문제에서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0도씨 이기압에서라는 말이 있다면 1몰은 22.4야. 네. 근데 그 말이 전혀 없잖아. 아, 네. 그러니까 1몰의 기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네. 1몰이 25리터라 그랬으니까 0.1을 1몰로 환산하려면 몇 배 해줘야 돼? 25, 250. 250배. 그치? 네. 그러면 얘도 250배 똑같이 해주는 거잖아. 어, 그게 비례식이잖아. 그러면 얘 50g이 나오거든? 네. 자,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1몰이 나온 거지, 1몰. 네. 그러면 얘 50g은 M 1몰의 질량이니? 맞나? 자, 파라가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얘 1몰을 나오게 하려면 얘도 1몰이 반응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25리터 나오게 하려면 M은 1몰의 질량이 반응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야? 50g입니다. 50이라고 해야지. 그램 150. 빼야지. 네. 왜냐면 단위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M의 원자량은 50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문제 두 개를 더 내줄 거예요. 자, 여기에 한 문제,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똑같이, 문제 유형 똑같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자, 왼쪽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자, H2 기체가 하나는 0.1리터, 하나는 0.3리터 두 문제라 그랬잖아. 네. 네, 가로 속에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발생했고, 금속 M의 염화물의 화학식이, 염화물이라고 하는 건 염소와 결합한 물질을 염화물이라고 하는데, 네. 화학식이 MCl, 또 하나는 MCl3 두 개예요. 이며 기체 1몰이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을 구하시오. 두 문제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자 봐봐. 왼쪽 문제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 체크해봐. 우선 뭐가 없죠? 화학 반응식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세워라 라는 뜻이야. 어, 화학 반응식이 있어야 양적 관계가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잘 봐. M하고 자 상태는 빼고 HCl이 반응을 했는데 요게 MCl이 되잖아. 네. 그리고 얘는 H2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봐봐. 오른쪽에 H가 몇 개야? 2개입니다. 그러면 왼쪽도 두 개가 돼야겠지. 네. 그러면 2 붙여봐.
그랬더니 CL도 몇 개가 됐어요, 여기서.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개가 돼야 되니까 2를 붙여야지. 네. 그러면 오른쪽에 M이 2개가 됐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붙이면은 개수가 다 맞았네. 그치? 네. 자, 그럼 잘 봐. 얘 이몰이 반응하면 수소는 몇 몰이 나온다야? 1몰이 나옵니다. 봐봐, 1몰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쉽잖아. 잘 봐. 근데 문제는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걸 몇 몰로 환산할래? 몇 몰로? 1몰로 환산해봐. 250 곱해줘가지고 25리터. 25리터니까 250배 해야지. 네. 그럼 여기도 250배 해야지, 똑같이. 어, 그렇잖아. 250배보다 많이 나왔잖아. 네, 250배 해주고, 네, 250배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 그러면 50g 나와야지. 네. 그러면 이 50g은 M 몇 몰의 질량입니까? 어, 자, 얘가 1몰 나왔지, 1몰. 네. 그러면 얘 봐, 1몰 나오게 하려면 얘는 몇 몰이 반응해야 한다 그랬어. 2몰이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는 M 2몰 질량 아니야? 2몰 질량이지. 그래야 얘가 1몰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자, M의 원자량은 얼마야? 50입니다. 아니죠. 다시. 25입니다. 그렇죠. 25라고 하는 거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M하고 HCl이 반응했더니 여기가 MCl3가 된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여기에 H2가 나온 거거든. 네. 자, 여기 봐봐. CL이 3개, 네. H는 2개. 네. 그걸 맞추려면은 이걸 6개로 맞춰야 돼. 음, 그러면은 얘는 2개가 되면은 CL은 6개지. 네. 그러면 요게 3개가 되면 H도 6개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M은 2개가 되지. 네. 이렇게 개수를 우선 다 맞춰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푸는 거야. 여기 봐. 얘 2몰이 반응하면 수소는 몇 몰이 나와야 돼? 3몰이 나옵니다. 3몰이 나오잖아. 그치? 네. 그러면 반응을 시킬 거야. 얘 몇 그램 반응시켰어? 0.2g 반응시켰지? 네. 그랬더니 얘가 0.3리터 나왔죠? 네. 0.3리터 나온 거야. 그러면 요걸 몇 몰로 환산시킬 거야? 그 3몰로 3몰로 환산해, 3몰. 네. 그러면 3 곱하기 25리터니? 왜냐면 1몰이 25리터니까 네. 네, 맞습니다. 3몰은 3 곱하기 25리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 똑같이 250배인데? 어, 0.3에 250배 하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250배 해야지. 네. 그러면 얘는 똑같이 50g이야. 이제 봐봐. 항상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얘가 산물이 나왔죠. 네. 그러면 얘 50은 M 2몰 질량이죠. 네. 그래, 그럼 끝났잖아.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25입니다. 네, 2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하나가 문제 이렇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모든 양적인 관계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계산하려고 해야 돼.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를 이제 그냥 쭉 파랑이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막 해볼 테니까 잘 봐봐. 네.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봐. 자, 어떤 반응이냐면, 자, EH2O2가 반응해서 EH2O 물을 만드는 반응인데, 자, 이거 봐봐. 질량은 자, 수소 2몰이면 몇 g이니? 이몰이면 H는 1이고
5는 16짜리야. 네. 4g입니다. 그러면 4g이죠? 네. 그러면 O2는 몇 그램 반응해? 32g입니다. 그렇지, 32g 반응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은 몇 그램 나올까? 36g입니다. 어쩌요, 36g. 이따가 배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바로 이런 얘기야. 아, 앞에 거 4하고 30이 더해봐. 36이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음, 그러면 자, 파랑아, 이제 봐봐. 수소 네. 1g과 반응하는 산소는 몇 g일까? O2 질량은 9g입니다. 다시 계산해봐. 수소 1g과 반응하는 O2의 질량. 4, 9, 36. 아, 아, 그, 몇 그램? 4, 48에 32, 4, 48. 8g입니다. 그렇지, 8g이지. 4분의 1로 되는 거 아니야? 4로 나누면 되지. 네, 이렇게 푸는 거야. 굉장히 간단해지잖아. 네, 이런 게 양적 관계예요. 그래서 니네 그 소방 시험에서 볼 때는 이런 양적 관계 금방 나와야 돼. 이런 게 빨리빨리.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잖아. 우리가 네, 있지. 지금 파랑이는 입시 배우듯이 배울 필요가 없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 수능 입시 형태로 가르치는데 그 수능 형태 문제가 아니고 파랑이는 이제 양적인 관계로 딱딱 떨어지는 반응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면 돼. 근데 이 실제로 있지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보자. 네, 수소 1g과 산소 10g이 반응했을 때, 자, 물은 몇 g이 생기고 몇 g 발생하며 남는 물질과 양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잔 말이야. 음, 이거는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도 안 나와. 어, 근데 네. 이거를 한번 풀어보잔 말이야. 그러면 풀 수 있겠어? 수소 1g과 30g 반응된 물은 몇 g이 발생하며 나와 물질은 얼마일까? 네, 이거 우선은 반응식을 만든 다음에 반응식은 위에 있으니까 이 H2 플러스 O2가 이 H2O 이렇게 되죠? 네,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어, 1대 10대 잠시만. 1대 10 1대 다시 계산해봐. 1대 산소 10g, 일소 1g 반응 물은 몇 g 발생하냐? 자, 요게 질량비예요. 요게 질량비인데. 네, 그래.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8대 9. 그래. 1대 8대 9.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예요. 그 위에 거를 생각 안 하고 밑에 거만 봤습니다. 자, 이건 문제야. 이건 문제. 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줬어. 얘 1g하고 얘 10g을 줬죠. 네, 그러면 반응을 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반응을 해? 반응하는 질량비는 무조건 1대 8대 9예요. 네,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1g 없어져. 얘는 얼마 없어져? 산소는 8g, 네, 8g이 없어지면 물은 몇 g 생길까? 물은 9g 생깁니다. 네, 그러고 반응 후에 봐봐. 음, 얘가 2g이 남고 네, 얘가 9g이 생겼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물은 몇 g 생겼냐? 9g. 남은 물질은 산소. 양은 2g.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지. 자, 아, 파란이는 요 정도 문제만 풀면은 양적 관계는 다 풀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렵게는 배울 필요 없이 양적 관계랑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만 알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법칙을 한번 배워보자. 알겠지? 네. 자, 두 가지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하고 무조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능한 반응물의 총질량. 자, 요 놈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하고 같아요. 음. 자, 요거는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칙이 있냐면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네.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어요. 음.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은 반응에서는 이 질량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자, 요 정도만 알면 돼. 음. 사랑이는. 자,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줄 테니까 네. 이제 파랑이가 대답을 해보면 돼. 자, 잘 보자. H2 기체가 N2 기체하고 반응해서 NH3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데, 자, H는 1짜리고 N은 14짜리고요. 0도씨 1기압에서 반응을 시켰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잘 봐. 자, 몰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몰수는 3대 1대 2대에 반응합니다. 네, 3대 1대 2로 반응하죠? 네. 그러면 질량비 계산할 수 있어요? 질량비 6 6 28 28 34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인가? 3대 2로 나누면 3대 14대 17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질량비예요. 맞아. 네. 질량비는 6대 28, 34나 3대 14대 17이나 똑같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문제를 보자.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처음에 자, 얘를 10g하고 자, 얘 10g을 줬어요. 반응을 어떻게 할까? 무조건 반응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한다고요? 반응은 자, 반응은 3대 14대 17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수소는 얼마 없어지고 질소는 얼마 없어질까? 어, 잘 모르겠지. 잠시만 해봐, 그러면. 10g 10g 3대 14니까
왜 이거 자, 아, 어려운 게 아니고 잘 봐봐. 네. 3하고 14g이 반응하지. 네. 3하고 14g이 반응하는데 얘 10g은 얘는 얼마가 반응해야 할까? 10g은 얼마 반응해야 될까? 30이 아니고. 300. 그러면은 x는 네. 얼마야? x는 10분의 아니 3분의 10 곱하기 140이니까 140이니까 이거 얼마야? 3, 42죠. 네. 그러면은 벌써 120g 이상이 필요하네? 네. 그러니까 얘는 10g밖에 없으니까 누가 다 없어지는 거야. 질소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이런 뜻이야. 자, 얘 10g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수소는 얼마일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음. 그러면 x는 얼마니? x는 14분의 네, 30. 30g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14분의 30은 얼마야? 7분의 15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10g이 없어져. 네. 알겠니? 아, 예. 그리고 얘가 7분의 15g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얘는 7분의 70이 10이잖아. 네. 그러면 자, NH3는 질량 보존에 붙이기 요놈하고 요놈을 더해봐. 7분의 85g이 생겨요. 네. 그러면 반응 후에 얘는 7분의 70이니까 7분의 70에서 7분의 15 빼면은 7분의 55g이 남고요. 얘는 7분의 85g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요거는 딱 떨어지는 게 이제 좀 뭐야.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계산이 됐지. 네. 그래도 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3대 14대 17의 비율이거든. 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바로 질량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자,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냐면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네. 자, 용액의 이제 농도야, 농도. 자, 농도를 배울 건데, 자, 농도 두 가지만 배우면 돼. 알겠니? 네. 자, 그 두 가지 의미만 잘 여기서는 알아둡시다. 자, 농도. 자, 첫 번째,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네. 자, 퍼센트 농도는, 자, 우선 농도를 배우기 전에 우선 요거 알고 있는지 보자. 자, 파랑이는 용매, 용질, 이게 뭔지 알고 있어? 용매는 순수한 뭐라 해야 되지? 물이고 어, 예를 들면은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먼저 설명해 줄게. 네. 자, 용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보자. 이거 화학 2를 배울 때 또 나와요. 네. 화학 2를 배우면 또 나오니까 자, 거기에서 또 배우겠지만 미리 한 번 더 배워보면 좋죠. 용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거든. 음.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있지? 자, 용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용질은 뭐가 용질이냐면 녹는 물질이에요. 녹는 물질 대체로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모두 용질이 될 수 있어. 음. 근데 용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에요.
대부분 녹이는 물질은 액체죠. 네. 그래, 아까 파랑이가 얘기한 대로 용매는 순수한 물일 때 용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녹이면 소금은 용질. 그걸 이렇게 얘기해야지. 소금은 녹는 물질, 물은 녹이는 물질. 어, 그래서 세 번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하고 용매가 섞여 있는 거지. 음, 그치? 네. 이게 바로 용질, 용매, 용액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 음, 자, 뒤쪽에 우리가 화원 배우고 화투를 배울 때는 저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제 농도를 배워볼 거예요. 농도. 자, 첫 번째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질량 그램으로 표현됐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농도 변화가 없어요. 음,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파랑아 여기서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음, 퍼센트 농도의 공식을 외워야 돼. 네. 자, 이 공식은 뭐냐면 자,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용액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다 그랬죠? 용질과 용매입니다. 그러면 용질 질량하고 용매를 더해야 되겠지. 이게 용액이지. 네.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똑같은 공식이야. 그치? 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요거까지 구해볼까요?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위식으로부터? 용질의 질량. 자, 요 식으로부터 용질의 질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질량입니다. 퍼센트 농도 곱하기가 아니라 용액 질량에다가 네.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농도죠. 요 100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100을 넘기면은 나누기가 되니까 아, 네.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예를 들어줄게. 네. 이거 가지고 푸는 예 몇 가지 쭉 풀어보자. 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자, 물 80g에 설탕 20g을 녹였다. 자, 퍼센트 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 물 그럼 80g. 얼마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해봐 한번. 물 80g, 용액의 질량이 80이고, 용질의 20g이다. 80분의 20. 근데 농도는 그러면은 0.25%입니다. 네, 그렇죠. 25%. 자, 25%? 틀렸네. 어, 아, 20%입니다. 얼마? 20%입니다. 그래. 20에다가 80을 더하고 20 곱하기 100이잖아. 네, 그러면 20%죠. 너는 80분의 20에서 4분의 1이니까 25% 나온 거지. 네, 그거는 용매잖아, 용매. 그래서 안 돼. 용액분의 용질이니까. 네, 자, 또는 이제 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볼까요? 자, 25% 소금물
자, 400g 속에 소금 양은 얼마 있을까? 네,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봐봐. 25는 0.25 곱하기 400이니까 100g입니다. 못 풀겠어? 100g입니다. 100g. 100g, 그렇지, 100g. 네.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식에 그대로 넣을 거야. 네. 그러면, 자, 이거 봐. 용액 질량 400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4에다가 25 곱하니까 100g. 굉장히 쉽잖아. 이거 봐. 예. 그러면은,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끝난 거예요. 어, 뭐가 어려워, 퍼센트 농도. 맞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도가 바로 몰 농도를 구할 거예요. 몰 농도. 자, 몰 농도는, 자, 우리 화학2를 배우면은 몰랄 농도도 나와. ppm도 나오고. 근데 화원에서는 우선 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만 배울 건데, 몰 농도의 단위는 라지 m으로 쓰고, 실제는 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저 식은 뭐가 되는지 봐봐. 네.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자, 요게 바로 몰 농도예요. 음. 그러면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다. 자, 얘는 부피를 따졌죠. 네.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은 몰 농도도 변해요. 변하면 농도가 변해. 이게 단점이야. 이거 23년도 소방화학의 문제 나왔습니다. 네, 거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문제들 쉽게 풀려. 네.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하는 게 있다. 그게 뭐야? 몰농도다. 네. 나머지는 안 변해. 질량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음. 그치?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기본을 알면은 그것들이 문제에서 바로 다뤄지는 거지. 자, 그러면 몰농도의 공식을 또 외워야 되겠죠? 네. 자, 몰농도. 자, 라지엔 몰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부피는 반드시 리터여야 되고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우리가 용액 부피 이걸 V라고 나타내고 네. 몰수는 N이라고 나타내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MV가 혹시 뭔지 알겠니? MV. MV는 용질의 몰수 N입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음. 자, 그다음 요 공식은 이제 용액 부피가 리터로 표현돼야 되는데 용액 부피가 미리리터로 나올 때 있지. 네. 자, 부피가 미리리터일 때는 반드시 1000으로 나눠야 리터가 되잖아. 네. 그리고 용질 몰수는 어떻게 구했지? 파랑아? 몰수는 뭐냐, 분자량분의 질량입니다. 그렇지. 분자량. 분자량을 선생님은 MW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용질 질량이죠. 네. 용질 질량은 스몰 w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게 몰농도예요. 똑같은 공식이야.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잘 봐. 요 식으로부터 용질의 질량 구할 수 있니? 용질의 질량. 어, 용질의 질량.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몰수는 분자량, 화학식량,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어, 그러면은 용질의 질량은 질량은 몰농도, 몰수 곱하기 분자량 아니야? 네, 맞습니다. 몰수가 뭐라 그랬지? 몰수. 여기 봐, 여기 있잖아, 여기. 예.
어. 그래, 분자량 그러면 곱하, MV가 몰수잖아. 네, 분자량 곱하기 부피,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분자량. 화학식량이랑 분자량을 곱하면 되잖아. 어,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고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인데 몰수가 MV예요. 네. 그러니까 MV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되잖아. 이게 네. 몰농도로부터 몰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또 알려줄 거예요. 두 가지를. 요것도 니네 문제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자, 첫 번째, 희석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자, 희석용액의 몰농도 구하기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MV는 M-V-로 풀면 돼. 그러면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봐봐. 1몰 포도당 수용액. 네. 자, 100ml에 증류수를 부었어요. 자, 증류수를 부었더니 부피가 500ml를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 500ml가 되었을 때 이 물질의 몰농도는 얼마일까? 이 문제들 풀어봐야 돼. 음, 자,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그, 물농도는 5분의 1입니다. 맞아요. 몰롱도는 5분의 1이야. 어떻게 되냐면, 자, MV는 M-V-에 대입해봐. 그러면 1몰롱도짜리를 0.1리터라 그랬죠? 네. 100ml니까 리터로 곱해야 돼. 항상 곱하는 건 리터로 곱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 네. 근데 M-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얘가 0.5리터가 됐잖아. 네. 그러면 M-는 5분의 1이잖아. 0.5분의 0.1이니까. 5분의 네. 1은 0.2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 5분의 1 몰농도가 된 거야. 그렇게 푸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용액의 몰농도 계산. 자, 혼합용액의 몰농도 계산은, 자, M1V1 더하기 M2V2 더하기 다 더한 거는 MV하고 같아요. 요 음, 식으로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저것도 역시 예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볼 줄 테니까 봐봐. 이런 예가 나왔다. 1몰 포도당 수용액 1리터와 2몰 포도당 수용액 3리터를 섞었어요. 음, 자, 이때 몰농도는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야. 음. 자, 그러면 요식에 넣어볼까요? M1V1 더하기 M2V2는 MV 이 식에 넣어보자. 네. 자, 1몰롱도짜리 1리터, 2몰롱도짜리 3리터 이렇게 됐죠? 네. 요거 앞에도 단위를 쓰자. 1몰롱도 곱하기 1리터. 그랬더니 M 곱하기 부피는 얼마가 됐어? 부피는 4리터 됐습니다. 그렇지, 4리터. 그럼 금방 구했네. M은 4분의 7이네요. 어, 그치?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혼합용액의 몰롱도 계산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파랑이하고 선생님하고는 지금 화학 1단원을 끝낸 거야. 화학 원에서. 네. 자, 여기까지가 있지. 굉장히 빨리 끝난 거야. 맞잖아. 어, 자, 선생님, 수업 두 번 만에 이거 다 끝냈다는 거는 되게 빨리 끝난 거지. 그리고 파랑이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만 제대로 익히면 돼. 수능처럼 안 나와, 니네는 절대로. 네, 맞습니다. 야, 수능처럼 문제를 배우면 안 돼. 알겠지?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어, 이제 개념 부분은 어, 그 첫 시간 때 가르쳐 주신 부분만 어려웠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이제 좀 아는 내용들이어서 쉬웠습니다. 그냥 이제 그치요. 네, 그러면은, 네. 자, 역시, 지난번 보니까 파랑이 영상 올려놓은 거 봤더니 클릭돼 있던데. 아, 네, 계속 그냥 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릭도 돼 있고 그래서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한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물어본 거를 그대로 대답해 주더라고. 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면 돼. 네. 자, 여기까지 파랑아. 네. 오늘 배운 거는 여기까지 해서 농도는 끝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나올 것 중에 농도의 환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 한번 봐봐. 네. 거기에 보면은 농도 환산이 나오죠. 네. 그게 농도 변환법이에요. 음. 자,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농도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원에서는 굉장히 간단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고치든지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고치든지 이런 방법이거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봐봐. 첫 번째, 무조건 용액의 질량을 먼저 구하세요. 자, 용액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 용액의 질량. 자, 용액 질량은 네. 용액 밀도가 주어지잖아. 네. 용액 밀도가 주어지면 여기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돼요.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식은 또 요것도 나올 수 있지. 용액 밀도는 뭐 분의 뭐야? 용,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 네. 자, 그 다음에 용액 부피는 어떻게 구해? 용액 부피는 용액 밀도분의 용액 질량입니다. 맞아요. 이 식은 모두 똑같은 공식이야. 이 세 개는. 네.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우선 용액의 질량을 먼저 구해. 그 네. 다음 두 번째, 용질의 질량을 구해요. 자, 그러면, 자, 용질의 질량은 퍼센트 농도로부터는 어떻게 구했죠? 용질의 질량. 아까 선생님 퍼센트 농도로부터 용질은 어, 어떻게 계산됐어? 그,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였잖아. 네, 맞습니다. 몰 농도로부터는 또 어떻게 됐죠? 몰 용도는 용액 1리터 용액분의 용질의 질량. 에이, 몰 농도로부터는 용질의 질량은 MV 곱하기 화학식량이라 그랬잖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용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세 네. 번째는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네.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까? 선생님, 잠시 지금 핸드폰이 켜져갖고, 어, 그 뭐냐, 비스비가 켜져갖고 잠시 끄겠습니다. 자동 비수기가 인식, 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켜줬어? 아, 네, 갑자기, 네, 켜져가지고. 자기 불렀는지 인식했나 보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잘 봐. 네, 자, 10% 포도당 수용액 네, 200g에
몰롱도를 구하라. 자, 그런데 단 수용액의 포도당 수용액 밀도는 자 1g per ml이고 포도당 분자량은 180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몰롱도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봐봐. 자, 용액 질량은 지금 첫 번째 잘 봐. 선생님이 용액 질량을 구하라 그랬지. 네. 근데 용액의 질량은 여기 주어져 있잖아. 몇 그램? 200g입니다. 200g. 어, 그러면 여기서 용질 질량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용질의 질량. 자,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라 그랬잖아. 네, 계산해내야지. 그러면 자, 200 곱하기 100분의 10 아니야? 200 곱하기 100분의 10. 지금 제가 잘, 여기 봐, 용액 질량 200이지? 네, 거기다 100분의 퍼센트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아, 10%. 네, 그러면 20g이에요. 음, 자, 그러면 용액의 자, 저식에 의해서 용액 200g의 부피 구할 수 있어 없어? 100g의 부피. 자, 여기 봐. 부피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용액 밀도분의 용액의 질량. 밀도가 1이죠? 네, 1g per ml. 그 중에 200g이죠? 네, 그러면 몇이야? 200입니다. 200ml잖아. 200ml. 자, 그리고 나서 공식에 대입하라 그랬지? 네, 몰롱도 공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물용도는, 1리터 부피에, 어, 용질의 질량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자, 1000분의 네, 200m 이렇게 되지. 네, 그 중에 자, 용질은 180분의 20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몰수지, 얘는 맞아.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0.2분의 18분의 2, 9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0.2분의 9분의 1이네. 그러면 이건 얼마야? 0.2, 98, 1.8이, 1.8입니다. 1.8분의 1이지. 1.8분의 1, 네. 1.8분의 1 몰롱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